오컬트 장인 장재현 감독의 신작 파묘가 곧 개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재현 감독의 연출적 특징들을 짚어보면서 파묘에 대한 관람 포인트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출적 특징 첫 번째는 캐릭터입니다. 장재현 감독의 주인공 설계가 매력적인 이유는 캐릭터들의 직업적 특성에 있습니다. 검은 사제들에서는 퇴마 전문 신부, 즉 구마 사제를 주인공으로 내세웠고, 사바하에서는 종교 사기꾼 고발 전문 목사라는 주인공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파묘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이 직업군인 무당, 풍수사, 장의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이죠. 일반적으로 오컬트 장르에서 미스테리한 현상에 당하는 주인공들은 보통 평범한 직업의 일반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 영화로 치면 어떤 불길한 집에 이사오게 되는 평범한 가족 정도가 일반적이죠. 이렇게 평범한 주인공들을 내세우는 건 연출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몰입과 공감을 이끌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재현 감독의 영화들은 특수직업의 전문가들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런 오컬트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지읒되는 상황에 던져졌을 때의 리액션을 볼 때 서스펜스가 극대화되는 매력 같은 것 말이죠. 예를 들어 에일리언2에서 자신만만하던 해병대 대원들이 막상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모습과도 비슷한 결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자면 그게 그렇게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이외의 것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어떤 압박감, 공포감, 경외감 등이 뒤섞이는 오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무당이라 하면 장재현 감독의 이전작 두 영화에서도 잠깐씩 얼굴을 비췄던 직업군입니다. 워낙 짧게 지나가긴 했지만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준 조미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파묘에서는 이 무당이라는 직업군이 메인 주인공 그룹에 속해 보다 면밀하게 묘사될 것 같습니다. 무당은 한국의 토속 신앙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 전문가라고 보면 될 텐데요. 미디어에서 종종 비춰지는 모습들이 기존세 그 자체죠. 두려울 것 없는 이 기존세들이 무너지는 것을 역이용해서 미스테리한 무언가에 대한 공포감을 극대화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 또한 최민식 선생님이 김고은 굿장면을 극찬했다고 하니 기대감이 더욱더 플러스 되었습니다. 최민식 선생님의 풍수사라는 직업은 정말 생소한 직업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당이나 장의사는 그나마 특수직업군 중에서도 미디어나 실제로도 종종 볼 수 있는 직업군인데요. 풍수사는 본 적도 들은 적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소한 전문직을 어떻게 그려냈을지, 또 연기장인 최민식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해갈지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흙을 맛보는 것만으로도 포스가 후덜덜해 보이네요. 35년 배우 생활 첫 공포영화 연기라는데요. 장의사를 연기한 유해진 배우 또한 흔하게 생각나던 코믹한 느낌의 연기가 아닌 무겁고 진지한 역할로 보여서 이 또한 색다르고 생소한 느낌의 영화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연출적 특징 두 번째로는 종교라는 소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검은 사제들에서 주로 다룬 종교는 카톨릭이고 그 중에서도 구마라는 소재로 정통 서양식 오컬트 장르에 충실했었고, 사바하에서는 불교를 주로 다루고 거기에 파생된 사이비라는 소재로 조금 더 복잡 미묘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기독교를 베이스로 둔 주인공 박목사가 불교적 존재에 다가가는 이야기라는 아이러니함과 선과 악의 모호함 등은 검은 사제들보다 발전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작품인 파묘는 토속신앙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종교라는 소재 안에서도 갈수록 생소하고 음침한 소재에 다가가는 느낌인데요. 새 영화는 크게 기독교, 불교, 토속신앙으로 각각 다른 종교들을 다루며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만, 이 세 영화의 공통점으로는 미스테리한 인간 이외의 어떤 것이 나온다는 건데요. 검은 사제들의 악마, 사바하의 귀신 또는 신적인 존재가 나오고, 파묘 또한 인간이 아닌 어떤 것이 나오죠. 장재현 감독의 영화 속에서 이런 종교적 특징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미스테리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존재를 다루는 연출 방식을 보면 인간이 느끼는 공포가 뭔지 아주 잘 아는 감독 같습니다. 먼저 시각적인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장재현 감독은 보이지 않는 미지의 공포감을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공포 영화에서는 대놓고 귀신이나 괴물의 모습 등을 다 보여주면 공포감이 반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스에서 상어 지느러미만 보여준다든지 에일리언에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제노모프 등이 공포 영화의 교과서적인 표현인데요. 얘네들은 제작비적 한계로 그랬다는 썰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이 관객의 상상력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연출 효과가 있습니다.
장재현 감독은 정석적으로 이 존재에 대한 정체를 서서히 드러나게 하는 빌드업을 잘 쌓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파묘에서도 마찬가지로 예고편에서 정말 자세히 뜯어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그런 장난들을 쳐놓기도 하고 보일 듯 말 듯하게 험한 것을 노출시키며 궁금증과 기괴함을 증폭시킵니다. 또한 시각적 공포감과 쌍벽을 이루는 장치 중에 하나가 사운드인데요. 장재현 감독의 작품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사운드를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더욱더 극대화시킵니다.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마주했을 때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아주 큰 소리라든지 평소에 잘 들을 수 없는 기괴한 작은 중얼거림 등 말이죠. 이렇게 사운드를 잘 이용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제대로 영화의 공포감을 만끽하려 한다면 극장에서 감상해야만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재현 감독의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앞선 두 영화에서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주인공들이 바라보는 시점을 보여주는데요. 검은 사제들에서는 주인공 강동원이 미스테리한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밝은 밤거리를 바라보는 장면이라든지 이정재가 멀찌감치 바라보는 크리스마스 야경 불꽃놀이 같은 장면들 말입니다.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곳은 같은 세상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는 동떨어진 세상이죠. 어쩌면 장재현 감독은 영화 속 캐릭터들이 가깝지만 멀게 바라보는 우리네 세상과 관객들이 바라보는 영화 속 세상을 스크린이라는 벽을 통해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연출적 표현은 묘하게 아이러니함을 불러일으키면서 여운을 주죠. 이번 파묘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의 세상과 구분지으며 무관심이라는 주제의식을 표현할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요셉아,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이니? 그러면 저는 22일 파묘 감상 후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